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저도 오면서 비를 많이 맞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50억 년 이후에는 뭐 지구가 소멸한다. 또 뭐 여러분들 뭐 환율이 좀 급등하거나 이러면 뭐 IMF 온다, 뭐 나라가 망한다, 그죠? 또 주가가 또 너무 상승하면 또 폭락한다. 뭐 심지어는 뭐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들이 그죠? 뭐 애를 낳으면 배가 아플 거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을 가지고 미리 그죠? 쓸데없는 뭐 걱정을 하거나 근심 걱정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그런 어떤 상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 뭐 염려, 뭐 이런 어떤 어원들을 찾아 보시면은 사실 이 몸이라는 자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마음만 이렇게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사실 이 과학에서도 단순한 법칙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인슈타인이 그 만든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뭐 실험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단순하게 생각해서 눈을 뜨니까 E = MC 자승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 지나치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행복과 불행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요인이 60%가 차지하고요. 40%는 자기의 어떤 능력, 초능력적인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어때요? 늘 걱정이시죠? 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그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MOU 사인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물가 지수가 뭐 CPI 지수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엄청 걱정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초보자 분들께서는 더더욱 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월요일 날 어떻게 되지?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올라가면 팔면 되고요. 내려오면은 사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기술력이 있으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대응을 잘해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자 이번 주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시소 많이 탔잖아요. 이 시소를 잘 타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 구조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여러분들 지금 계좌를 딱 보면요. 주가가 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있고 뭐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계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좌를 열어봤는데 현금이 내 전체 투자 금액의 최소한 40%에서 뭐 한 50% 정도의 현금을 들고 계신다면은 그분은 고수의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 금액이 하나도 없이 모든 종목 뭐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도 뭐 보유 주식을 뭐 10개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아직은 초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냐면 우리 지금 시장은 한정돼 있는 종목들이지만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어떤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돌파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가도 어떨까 이러지만 주식시장은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나 많이 하락했을 때나 언제든지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여야만이 그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한다고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요. 상승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차트를 잘 보고 기술적인 걸 잘 보고 이게 아니고요. 현금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어떤 종목도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간혹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볼 때 뭐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간혹 이렇게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죠? 뭐 서부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틈새 전략으로 뭐 탈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연속성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움직이는 만큼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시장에 아직 주축이 되는 주도주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을 지금 이제 우리가 9,000 어제 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뭐 9,000포인트를 깼다가 이러지만은 이 도전한다라는 건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 자꾸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가나 주식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죠? SK스퀘어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실적이 어쩌고 이러지만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뭐 어때? 얘는 뭐 어때? 이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기회를 원하고 시장에서 그걸 움직여준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살짝 무겁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어때요? 어제 여러분들 시장 보셨을 때 9,300포인트를 찍고 그죠? 그다음에 9,000포인트를 깰 때 그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죠? 하락하고 마이너스로 돌았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굳건히 빨간불을 켜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2,000조에서 2,100조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950조에서 어제는 2,000조를 훌쩍 넘었었거든요. 7% 정도 상승했을 때는 그러면 조금만 거기서 한 3, 4%만 더 상승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항상 주식 시장에는 그 전체 시장의 시총 1위의 어떤 종목들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리밸런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20년 전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뭐 2000년이 되기 전에는 SK텔레콤이 시장을 많이 주도했고 그다음에는 포스코가 시장을 또 많이 주도했고 그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 전체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거의 한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전체 시장의 시총을 뭡니까?
그러니까 1등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이런 종목이 나온다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뭐 이 반도체의 가장 핵심 부품이 뭡니까?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또 코스닥으로 또 많이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많이 그렇게 미리 가서 이 거래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내가 코스닥 시장에 미리 가서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래소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와 무서워 이제 9,000포인트.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에서 또 뭡니까 900포인트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가서 미리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그저 미리 사놓고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올라가는 시장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시장이 더 무섭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일 때 지금 20만 원에서 200만 원 넘게 와 있지만 여기서 트레이딩해도 어떤가요? 더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미리 가서 뭐 이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갈 거야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고요. 그래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 종목들이 나중에 코스닥 시장을 이끌 주역이 될지는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이 실적을 기반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지금 보면은 대장 자리를 서로 깨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 MLCC 관련한 종목. 제가 지난주에도 MLCC 관련한 종목 사막 콘덴서 이 종목은 눌림이 여기도 눌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얘들이 움직이면서 보면은 이제 원전, 그죠?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뭐 베트남과 뭐 러시아가 그죠? 이제 원전을 새롭게 이제 뭐 만들려고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원전 시장이 확산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원전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이 원전 종목들은 약간 일일천하처럼 그죠? 서전 기전이 상한가를 쳤다가 다음 날 쭉 밀었다가 그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가지만은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시장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라인에서는 약간 해지성 종목들이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좀 나오고, 그죠? 또 품절주인 뭐 신라섬유나 양지사 이런 종목들도 나왔지만은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텀이 길었던 종목이 뭐냐면 탈모 관련한, 물론 이런 종목들을 바이오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JW 신약이라든지 현대약품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탈모 관련한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국가 정부 정책이죠, 그죠? 요렇게 이제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서 좀 해지 종목이지만 어느 정도 라인에서 바이오의 어떤 흐름들을 갖추면서 약간 해지성을 갖추면서 이렇게 시장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부분들을 관심창에 좀 올려놓고 보시면은 다음 주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사이클에서 시장이 돌아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좀 말씀드렸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초보자가 주식을 하려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주식 처음 하시면 뭐 합니까? 뭐 차트를 봐라, 뭐를 해라, 뭐 그죠? 뭐 여러분들 기본서 이런 거 그 서점에 가서 막 찾아보시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도 뭐를 먼저 배워야 되느냐면 딱 두 가지. 시황과 그다음에 계좌의 현금 보유. 내가 투자 금액에 얼마의 현금을 보유할 것인가,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는 뭘 하느냐면은 그 기술적 흐름 있잖아요. 그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1분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정배열, 그죠? 정배열에서 캔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역배열. 이거는 누구나 다 정배열이면 가는 거고 역배열이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차트에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순간순간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은 좀 디테일하게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차트도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면 시황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죠? 트럼프가 MOU에 사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을 갖게 되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황에 따라서 종목이 나타날 것이고 그 종목이 나타나면 그게 뭐가 형성될까요? 수급이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수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수급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급은 바로 세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력이지 않습니까? 뭐 제도권이든 뭐 비제도권이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 세력이라는 겁니다. 세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시황에 따라서 지금 시황이 어때요? 반도체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가 이제 270조다, 내년에는 뭐 490조다, 500조다, 뭐 목표가 300이다. 지금 노무라는 500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시황이라는 겁니다. 시황. 그 시황에 따라서 수급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파동 길이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간다? 그다음 얼마입니까? 2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렇게 파동 길이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20만 원 할 때부터 500만 원이라고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시황이 변화가 되면 지금도 시황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이 시황이 더 좋아지고 지금 미국 시장도 반도체 전부 다 정배열 만들어놨고 지금 어떻습니까? 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쉬었지만 또 월요일 날 또 그죠 나스닥 선물이 좋아지거나 또 그죠 뭐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 트럼프가 자꾸 얘기해 주면은 지금 AI밖에 없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TSMC라든지 대만의 그죠 일본 뭐 전부 다가 반도체가 간다면 우리 시장은 그럼 반도체가 안 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황에 따라서 수급이 그죠 뭐를 결정하느냐 파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면 이 시황에 따라서 세력은 이런 거를 결정을 한다면 투자자는 그들이 만드는 수급이나 파동 길이에 따라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대응이라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20만 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어제 뭐 280만 원에 들어가신 분 있고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20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이 막 20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어때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샀어.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황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름대로 뭘 잡아줘야 되느냐면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초보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술적 흐름을 공부하신다고 그 기술적 흐름은요. 수급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이 기술적 흐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때? 역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역공.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 밀어가지고 그죠? 개인들 다 쏟게 만들어가지고 막 땡겨버리고. 그러면 이 차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교과서대로 하니까 이거 올선 깨지면 손절이야.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면 그냥 20% 30% 급등해.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차트에 맹신하다 보면은 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강조하는 뭡니까?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급이 없는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그 종목 상담하시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역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건 수급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얘기를 좋아하느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최초로 아이스크림을 만든 민족이 누구냐면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의외죠, 그죠? 그럼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달콤하잖아. 달콤하니까 어때요? 그렇지만 나중에 뒤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빨도 썩고 뭐 좋은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하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양약이라는 거는 어때요? 입에 쓰지만 나중에 어때요? 병을 낫게 해주는 그죠?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데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얘기만 막 들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조금 그 언짢은 얘기를 하면은 막 안티로 막 돌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차트 보실 줄 알잖아요.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 그럼 200일선 기준으로 내 주가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 역배열에서 이렇게 벌벌벌 기고 있어. 100% 수급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하시면 어때요? 뭐 괜찮습니다. 뭐 조금만 들고 계십시오. 뭐 올라갑니다. 못 올라간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올라가느냐? 정배열에 있는 애들이 가더라도 계속 가고 올세를 깨도 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구조를 자꾸 거기서 무슨 차트를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걸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그죠? 시황은 뭐냐?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트럼프가 뭘 하느냐? 그죠? 지금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 뭐 글 쓰면 금방 걔가 말했던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시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분들께서는 다른 차트 공부보다도 그죠?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왜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주도주의 기술적 흐름은 과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코스피에서 움직이는 건 딱 한정되어 있고 그죠? 걔는 지금 9,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가려고 하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가가 9,000포인트를 가거나 9,000포인트에서 빠지거나 400포인트가 빠지거나 500포인트가 빠지거나 300포인트가 상승하거나 500포인트가 상승할 때 항상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의 개수를 보라 이거죠. 항상 보면은 100개 상승, 거의 7, 800개는 하락. 상승을 할 때나 하락을 할 때나 똑같아요. 그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막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그것도 주가가 하락했어. 하락인데도 내나 하락한 그놈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주도주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흐름이 어떻게 다르느냐. 과거에는 이 주도주라는 애들이 빨리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테마들을 잘 보라 이거예요. 빨리 형성하고 빨리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전략이었지만은 지금 주도주 시장의 반도체는 어때요? 느릿하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우리가 과거 2차 전지 한때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어떻게 했죠? 단기간에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템버거 100만 원 딱 찍고 150만 원 찍고 흘러내려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뭐 하고 있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는 어때요?
올라가는 속도를 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가의 차트의 기울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 이 주가가 이렇게 딱 각을 세워서 빨리 가는 거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딱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딱 서면 보통 상한가 빵빵 이렇게 막 두세 방 치고 막 그냥 어떻게 되면 하락 퍽퍽 하잖아.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주도주라는 거는 뭐냐? 넘실넘실 저점과 고점 높이고 또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는 그런 것들이 주도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술적 흐름으로 딱 맞는 애들은 뭐냐? 지금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이거 5만 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9만 원 갔을 때 제가 이거 5만 원까지 간다. 5만 원도 깬다라고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때 제가 5만 원대 타점을 잡아드려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38만 원까지 와 있는데요. 얘의 지금 흐름을 보라 이거죠. 이 주가의 기울기를 보라. 이 기울기가 이 각을 안 세우잖아요. 넘실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금 삼성전자는 좀 어떠냐면 약간 무겁다라는 거죠. 조금 뒤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부터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도 어땠냐면은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얘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움직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전 세계의 시총 10위권 안에 그죠? 탑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총 2,000조를 찍으면서 그런 이후에 지금 어떠냐면 또 약간 무겁거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조금 가벼워요. 그 왜 가볍느냐? 그게 시황이죠. 얘는 지금 뭐 ADR 뭐 6월 달이다, 7월 달이다,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지금 영업이익이 뭐 470조다. 그리고 또 노부나 정권에서는 뭐 또 500만 원이다, 얼마다 뭐 또 좀 있으면 1,000만 원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급 자체가 어떠냐면 되게 조금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제는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도 조금 흘러내렸지만 이게 단기 고점이 될지 그죠? 또 더 치고 나갈지 그거는 전체 세계 시장의 반도체,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하느냐, 샌디스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인텔이 어떻게 하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얘가 더 치고 나가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라인에서 지금 제가 여기서도 170, 180에서 250 간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뭐 제 유튜브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시황을 잘 알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 유튜브나 제 밴드에서 지금 한정된 자금으로 그죠? 지금 벌써 뭐 이번 달 아직 다 안 끝났는데도 뭐 그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지금 내드렸거든요. 제가 이번 달에는 뭐 2,000만 원 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그 장마감 가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도 엄청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제가 이 그 유튜브에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오늘 공략하면은 다음날 수익 구조가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다음날 10%, 7%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사면은 다음날 상승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이런 애들은 폭이 커요. 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억 베팅하면요. 뭐 하루에도 그죠? 뭐 2천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걸 쉽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폭이 크니까. 주당 오르면 뭐 10만 원, 17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오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사서 그 안에도요. 제 유튜브나 장마감에 제가 일러드리는 그런 부분만 잘 활용해도요. 2억 베팅에서요. 며칠만 해도 금방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 투자 방법은 다 달라요. 내가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다르다 했잖아요. 밑에 샀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사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해야 되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라인에서 맞는 트레이딩 방법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근데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 안 본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까지 나왔냐면은 뭐 100조, 뭐 이제 뭐 물론 회사에서는 그런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뭐 주주 환원 정책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에서는 어떻다?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의 이제 주도주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SK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K 스퀘어는 왜 갑니까? 지금 하이닉스 지주사잖아, 그죠? 하이닉스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가면 어때요?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항상 조는 부분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얘가 100만 원에서 금방 200만 원 왔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막 삼성전기 실적을 따진다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적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형성되면은 걔가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만들겠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아, 저 실적도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워렌 버핏처럼 매매를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라인 뭐 5일, 6일, 7일 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크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급이 들어올 때, 그죠? 내가 100만 원에 사가지고 1억 베팅해갖고 금방 2억 되는데 며칠입니까? 한 5일, 6일 만에 금방 1억이 2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도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시라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 유튜브, 머니킨 유튜브, 뭐 밴드 이런 데서 그런 종목들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1시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어때요? 종목 상담은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내 그게 좀 궁금하다. 이게 뭐냐. 이런 거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패착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나 이 기술적인 거에 목을 맨다 이거죠. 이 차트는 그냥 차트일 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 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그 차트에 맹신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급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에 맹신을 했어요. 해가지고 수급 종목을 활용하잖아요. 맨날 손절해야 됩니다. 맨날 손절해서 어떻게 되냐. 금방 1억이 1,000만 원 됩니다. 깡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급 종목이냐. 수급 종목이 아닌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칼같이 손절해야 됩니다. 왜? 걔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2,700개가 상장돼 있는데 전부 다 수급이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수급이 형성돼 있지 않는 종목은 어떠냐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요만큼 올라가지 못해. 요만큼도 못 내려와. 그 파동 길이도 되게 짧아. 근데 얘가 만약 여기서 툭 빠져. 그럼 칼같이 잘라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한참 땅굴을 파고가야 되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 하는 게 뭐예요? 물타기잖아요. 이 수급이 없는 종목을 빠진다고 계속 삽니다. 그거는 물타기고요. 이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속임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느냐면은 항상 이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테스트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주가를 이렇게 탁 올릴 때 어떤 매집봉을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매집봉을 만들 때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잘 달라붙네. 이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막 땅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200일선 밑에서 이격을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최근에 보면 고려시멘트 이름은 바뀌었지만 막 연장 상한가를 막 3방씩 막 지금 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매집봉이었냐? 아니면 팔아먹은 거냐? 아니면은 뭐 얘들은 수급이 없는 거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이. 그럼 그런 학습은 언제 하느냐?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이 시장에서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움직일 때, 아시겠죠? 그죠? 움직일 때 호가창을 통해서, 그리고 호가창이 움직이는 그 일분봉과 이런 봉들을 같이 보면서 얘들이 죽일 의사가 없구나. 죽어야 될 자리에서 뭔가 탁탁 관리를 해줘. 그럼 얘는 죽을 의사가 없고 뭔가 관리를 하구나. 그렇지만 기계가 움직이는 건 어떠냐면 툭툭 빠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툭툭 빠져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칼같이 팍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할 거냐, 손절을 하지 않고 더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물타기는 뭐냐? 모르는 거. 모르는 종목을 계속 사는 거는 물타기. 그렇지만 얘가 수급이 형성되어 있어. 그러면 얘가 반드시 파동이 이거보다 앞산보다 더 나올 수 있는 파동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 사막 콘덴스는 MACC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막 콘덴스를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보라 했죠? 한 캠을 같이 보라 했잖아. 한 캠 상승 많이 했죠. 얘는 화학 소재다. 얘가 이 MLCC는 화학 소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라고 했는데 이 한 캠도 역시 사막 콘덴스처럼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막 콘덴스가 자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많이 했고 제가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눌림목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요 눌림목이 꼭 이 올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눌림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수급이 있다. 강하다. 그죠? 강한 종목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꼭지에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엄청 더 사지 않아도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결국에는 뭐냐?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우 지수. 지금 보면은 어제 다우 지수 쉬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 다우 지수도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넘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미국 시장은 가장 관건이 뭐예요? 두 개가. 그 이란, 그죠? 이란 문제하고 이제 이란 지금 뭐 도장 찍고 뭐 어째 했다 하죠, 그죠? 그다음 뭡니까?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이 시장을 좀 조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나스닥 시장도 역시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 미국 시장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트럼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단기 고점이 될지, 그죠? 지금 이 9,300을 도전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계속 상승 방향을 그리면서 고점을 높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방향성을 상방향으로 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도 과학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잖아. 내려가는 놈은 계속 내려가. 그죠? 올라가는 놈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시장도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단기 고점이냐 이런 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좀 추세를 더 끌고 가서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튼 지금 이 방향이 그죠? 큰 변화가 없다면은 요 9,000포인트에서 지금 9,300포인트까지 찍었거든요. 많이 찍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 그죠? 그 5,000포인트 깨지니까 어땠습니까? 그 봐라 지금 뭐 못 간다 이랬는데 갑자기 8,000포인트 갔죠? 8,000포인트 가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9,000포인트 간다. 알죠? 10,000포인트 간다 있잖아요. 지금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10,000포인트가 다 오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죠? 12,000포인트를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결국에는 이 증시라는 거는 세계 증시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살짝 조정을 본다. 그럼 여러분들 조정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반도체 끝났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뭐 또 다른 뭐 그 테마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초이스잖아. 선택이잖아. 그죠? 내가 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모든 게 다 뭡니까? 선택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보면서? 전체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속상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거래소 시장은 9,000포인트 가고 그죠? 거래소에 뭐 삼성전자 뭐 팔아가지고 또 뭐 바이오 사고 2차 전지 사고 이제 삼성전자 9만 원에 그죠? 보통 그 개인 투자자들이 8만 원, 9만 원에 많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본전하고 팔아가지고 그죠? 코스닥을 샀어. 2차 전지 바이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너무 속상하실 텐데.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그때도 이게 제 유튜브에서 하락을 3단 하락을 하든 어쨌든 이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하고 이 추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이 그 주식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메이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당겨준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거는 코스닥 시장은 지금 개인들이 많이 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줘도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니까 외인이나 기관이 그죠? 이 코스닥 시장의 지표가 1000포인트가 깨지는 그날은 조금씩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들이 사지 않고 1000포인트만 깨지면은 사서 모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이 주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000포인트 밑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을 좀 사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좀 두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이 코스닥 시장은 그럼 코스닥 시장이 언제 가느냐? 누가 주도주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사실 이 주가가 이만큼 밀려 있으면 주가가 너무 하락한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가기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지금 뭐 최소한 한 3,0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언제 가느냐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언제 가느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하이닉스처럼 가는 그런 종목이 시총을 대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뭐 다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뭐 소부장도 있고 로봇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그는 종목이 하이닉스처럼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뭐 바이오가 되든 누가 되든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코스닥 시장은 미리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가지고 매복해 있는 그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계속 이렇게 밀어버린다고요.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조금 사놓고 그죠? 현금을 두고 그죠? 관찰을 하면서 매일 관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죠? 수급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수급이 있는 종목의 특징 거래대금, 정배열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거래대금은 결국 뭐죠? 거래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낱낱이 그죠? 무슨 차트 공부를 한다고 차트 공부 지금 1분 만에 끝났죠. 정배열, 역배열 그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불필요하게 여러분들 알아봐야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인터넷에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죠? 반도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부 정책은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공부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만 고수의 지름길을 가는 거고 늘 뭐 올선 깨지면 던져요 뭐 하면 뭐 돌파하면 달라붙어요 맨날 이런 거 하다가는 계좌가 빵꾸 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이번 주죠 그죠? 돌아오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 이거 뭐 하이닉스 100% 지금 수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것도 요 자리는 대응과 매매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지금 뭐 200 얼마입니까? 270만 원, 280만 원대인데 사실 거기가 뭐 한 주만 사도 그죠? 웬만한 사람들 뭐 한 달 월급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 자체가 수급이 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막 콘덴스인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사막 콘덴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봉을 쫙 보시면 물론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래 분봉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실 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지금 강한 종목은 다 뭡니까? 5일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5일선 위에 있죠. 지금 얘도 어때요? 5일선, 음봉이지만 5일선 위에 있잖아. 항상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을 때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찾을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면 5일선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거 하나 빠졌네요. 사막 콘덴스. 그다음에 잠깐만요. D&D 파마텍.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임상, 이상,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한가 치고 얘가 지금 경구용 먹는 그저 비만 치료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임상, 이상하고 뭐 이제 일상, 이상 뭐 했다 하더라도 누가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어떤 기술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뭡니까? 5일선. 지금 오늘 제가 가져간 것도 전부 다 뭐냐면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러면 이 5일선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 JNTC 같은 경우는 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인데 또 이제 뭐 유리기판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SKC잖아. 그죠? SKC가 막 그날 막 일을 하려겠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뭐 회사에서 그죠? 유리기판과 관련돼 있는 뭐 사업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다. 번복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JNTC가 이게 유리기판 어때? 얇을수록 좋잖아요. 세계 뭐 최초로 뭐 0.2mmT라고 하는데 뭐 그 용어가 그래 돼 있더라고. 0.2mmT, 뭐 0.3mmT 이래 돼 있는데 뭐 그걸 하여튼 최초에 뭐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얇으면 얇을수록 좋으니까. 그럼 요런 종목들 보세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좀 약간 요사스럽죠. 차트를 보라고. 요런 것들이 요렇게도 매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매집해서 요렇게 이제 빵 띄워놨으니까 이제 그런 재료를 내면서 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스코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뭐냐면 뭐 산업용 뭐 도로도 깔고 요즘 또 신재생 에너지 뭐 요런 부분 요런 것들 재건 요런 것들인데 요것도 역시 보세요. 좀 비슷하죠. 그죠? 요런 것들도 지금 일단은 요 밑에서 요런 어떤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는 종목하고 요런 종목의 어떤 매매 트레이딩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전략을 펼쳐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금 제가 보시면은 제가 드렸던 종목 50%, 30%, 10% 뭐 대부분 다 그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방법만 잘 알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악마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수라라고 하거든요. 아수라는 어떤 사람이 아수라냐? 탐욕이 많고, 그죠? 약간 무지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식 앞에서는 절대 자만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항상 주식 앞에서는 겸허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주말에 좀 힘드시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음식도 좀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죠? 그러니까 기운이 있어야 뭐 상대를 이길 수가 있지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잖아.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밴드에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